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또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앞으로 천천히 유형별로 한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첫 방송이긴 하지만 저희가 방송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성이 과연 뭔가, 또한 인권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세히 유형별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한 장애인이라고 저희가 꼭 나누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같이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모의 교육과 이런 실질적인 게 참 많이 필요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머리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동과 또 자녀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막막한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그 카페에서는 주로 어떠한 질문들이 좀 많을까요? 저희 카페는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연령 제한이 없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성인 남성들이 질문 많이 하죠. 장애인분들. 네. 또 가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 여성을 성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네. 거의 하루에 100건 이상씩 올라올 정도로. 그런가요? 예, 네. 뭐 그거는 좀 예외적인 일이고요. 네. 그런 경우는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네. 대부분 장애인 남성분들의 네. 질문이 대부분 많아요. 네. 척수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약물 치료가 네.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중도장애가 많기 때문에 중도장애 심리를 치료한 다음에, 네.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약물이 들어가야, 네. 약물 치료나 또는 시술이 네. 필요하고요. 네.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제가 만난 어떤 발달장애 부모님은 너무 리얼하게 개방적인 것처럼 얘기는 하세요. 네. 근데 결론은 못하게 하는 쪽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직 몇 살인데 라는 거. 네.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중학교 정도의 나이거든요. 네. 그 아이를 비장애로 놓고 보면 다 큰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정신 연령으로 봤을 때 동등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점도 있겠지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나이인데 너무 어리게만 보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상담들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와서 교육받겠어 상담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상담도 꽤 있고요. 여성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럼 아이를 내가 못 키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연애도 성관계도 하지 말아야겠다. 거기에는 또 성과 성 이상의 것이 있어요. 국가에서 그것을 장애인의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예산, 뭐 상담소라든지 또는 결혼했을 때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거든요. 만약에 중증장애인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의 시간이 더 줄어든다든지 보조금이, 지원금이 더 줄어든다든지 이런 걱정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성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거불리 하시는 그래서 비장애인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장애인 남성분들이 여성장애인은 눈 높아서 못 만나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것 때문에 공방이 오가기도 하고 게시판 내에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남성이 보는 성과 또 여성이 보는 성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첫 출발은 똑같거든요. 누구나가 그 시기에 맞춰서, 연령대에 맞춰서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시기고,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호르몬에 의해서 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단지 좀 내가 더 빨리 느끼느냐, 내가 좀 더 늦게 오느냐의 차이인데, 굳이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크게 달라지는 교육이 사실 별로 없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단지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유형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전달해야 하는 언어와 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제스처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좀 있는 거 말고는 인간으로서의 느끼는 감정과 아까 말씀하신 감수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참 누구나가 다 느끼는 부분이고 또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많은 이슈화가 좀 되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있고 또 다큐도 좀 있긴 해요. 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영화나 다큐. 네네, 아무거나.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성을 다룬 다큐는 핑크 팰리스라는 작품일 네. 거예요. 네. 2007, 8년 정도 네, 전에 네. 나온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다큐예요. 네. 그 장애인분들을 지체장애 위주로 인터뷰를 쭉 따서 네.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관계를 가졌을 때 경험도 들어가고요. 네. 또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네네. 50세가 되셨는데 한 번도 관계를 못 가져보셨다고 수천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제작진이 성매매 업소에 모셔다 드리는 시골에 사셔서 네네. 나오기시기도 어려서 모셔다 네네. 드리는 장면까지 나오는 핑크 팰리스라는 작품이 네. 있는데 네. 그게 논란은 많이 됐었죠. 최초의 시도고 그 장애인 성에 대해서 다뤘다는 점은 이슈화가 됐으나 네네. 성매매를 왜 장애인만 그때 이제 불법 그렇죠. 막 됐을 때인데 왜 장애인이라고 방송에 이렇게 허용했냐 감독이 남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여성들 단체에서 네. 이런 항의도 있었고 네네. 또 너무 그 적나라하게 남성 쪽에서나 아니면 여성 쪽에서나 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주 비판적인 내용은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다라는 게 비판적인 목소리고요. 네네. 제가 보는 관점은 네. 최초의 시도라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표작이라는 게 첫 시도라는 점에서는 참 좋고 좋은 시도였고요. 네네. 아직까지도 그게 대표작이라는 건 좀 아쉽고요. 후속작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아쉬운 그렇죠. 네, 그런 점이 네, 맞습니다. 그만큼의 우리가 지금 첫 시도에 있어서 첫 출발점은 어찌됐던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성에 대해서 오픈을 했을 때 조금 더 그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고자 하는 게 다 똑같은데 왜 꼭 비장애인들과 구분을 짓느냐. 하지만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는 누구나가 느끼는 그 감수성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대중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좀 알리고자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송에 대해서 후속작이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성교육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관이나 또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뭐 상반기 하반기로 인해서 또 교육을 실시하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1년에 그 한두 번 가지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왜냐면 아까 발달장애인 말씀하셨듯이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거는 청소년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1년에 보건선생님이 한두 번 해서 그게 과연 이 아이들에게 또 와닿지 않는 내용이 또 현실에서 또 일어나고 있고요. 또 현실에서 성전문가 또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학교에서나 또 그런 교육단체에서 좀 예산을 좀 더 넓혀주셨으면 하는데 좀 그게 많은 어려울까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일단 장애인 성도 성이지만 성을 꼭 꾸준히 배워야 되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일회성 하는 것도 그냥 의무적인 것 네. 뿐이지 네. 저같이 실질적인 사례나 이런 네. 것보다 어렵게 무겁게 네, 맞아요. 또는 음란물에 대해서나 네. 나태에 네. 대해서 겁을 주는 이런 형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한정적이 되고 각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고 집안 네. 환경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거나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성이 싫어졌다거나 오히려 성하기를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이 있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것인데 네. 그냥 일회성을 똑같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로봇도 아니고 궁금한 점도 있을 거고 네.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걸 일단 예산이 없다는 것보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특히 또 아까 그 지혜인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청각장애, 네. 시각장애 또 다르게 상담하고 교육해야 네, 되거든요. 네. 수화가 필요하고 그렇죠. 예, 안 보이시는 분들도 안 보이시는 나름대로 네. 듣는 것만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해야 하니까 네. 특별한 그 강사들도 특별한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런 지금은 거의 또 그 교육하는 것 자체도 지체 위주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한정적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렇네요. 그 참 많습니다. 유형별이 너무 많은데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청각장애인 쪽에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교육이 저도 정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훈련을 또 받고 있고 또 앞으로 교육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생활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꼭 특별한 교육? 또 한정적인 내용? 선정적인 내용?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할 게 너무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또 요즘에 아이들 채팅 앱 같은 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노출돼 있고 그런 부분은 자극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성문화라는 것과 교육이 저희가 생활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엄마들은 영어, 수학에만 늘 매일 듣고 가르치려고 하지 성이라고 해서 특히 뭐 특별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 또한 계기가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도 처음부터 성교육 강사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또 하게 된 계기도 또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이게 참 아이들의 호르몬에 의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저 몸이 갑자기 이상해요. 그거는 자기 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첫 출발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다음 방송 때는요.